사람을 찾고 싶다는 제보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신분증 사진. 오토바이 중고 거래를 하며 알게 된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다는데요. 판매자님이 1시간 이내로 오토바이를 화물에 실어서 화물에 실린 사진과 자기 신분증과 폐지 서류 3장하고 계좌번호 다 남겨드리겠다. 개인정보를 선뜻 제공하는 판매자의 태도에 신뢰가 갔답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예. 네, 이게 폐지 증명서. 폐지 증명서? 오토바이를 중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폐지 등록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요.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폐지된 매물이었답니다. 거래 전 판매자와 통화도 여러 번 했다는 승호 씨. 누유나 이런 거는 아예 없겠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계좌이체 전화 주시면 바로 입금할 수 있고 좀 이따가 상태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액 환불을 해드리던지 수리비를 제가 지불을 해드리던지 원하시는 대로 제가 내고도 해드리고 조건 맞춰드렸다고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판매자의 태도에 의심을 접고 350만 원을 입금했다는 승호 씨. 아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전화가 안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와서 이거는 차단을 상대방이 했구나라고 그런. 치밀한 중고 거래 사기라고 생각했답니다. 아, 그런데 와. 제가 사기를 당한 이후에 이제 좀 인터넷상에서 알아보다가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단톡방에 이제 인원수가 1,500명 정도. 불과 한 달 만에 1,500여 명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승호 씨가 놀란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 한송인데 다른 피해자분이 단톡방에서 보내주신 자료예요. 형태교제님 83을 아하, 이름은 같은데. 다 달라요. 예. 이거 사진 완전히 다른데? 판매자의 이름이 모두 한송이였지만 신분증의 얼굴은 전부 달랐습니다. 여자도 있어요. 예. 게다가 승호 씨가 받은 신분증과 같은 얼굴이지만 이름, 주민번호, 지역만 다른 신분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름. 아하, 전부 다 조작된 신분증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피해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봤습니다. 이야. 그때 당시 그 당하신 금액은 어떻게? 저는 50만 원. 지금 총 412만 2천 원 정도.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피해 금액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만큼 전체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상황. 1,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억 원이었어요.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사기를 친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중고차 피해자도 있어요. 네, 중고거래 카페에서 중고차 딜러들도 영업한다는 점을 노린 거예요. 자동차 나가셨던 분들도 비슷했어요. 업체라고 하면서 업체랑 통화하고 자동차 등록증도 받고 신분증도 받고 심지어 안전결제 링크를 통해서 했나? 그 링크도 거의 피싱 같은 링크였어서 전자제품도 냉장고 사기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시세보다는 약간은 저렴하게 중고 매물을 올려요. 이거를 사기를 인지했을 때는 이 사이트 이미 사라지고. 거래 전 사기범들의 이력을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했다는데요. 계좌를 받고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게 사기가 아니겠구나 입금을 드렸죠. 물건을 구매하기 전까지만 해도 판매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기 이력이 조회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입금을 하자마자 연락을 끊었다는 판매자. 이후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확인했다는데요. 다시 조회를 하니까 그 한두 시간 사이에 피해가 8건이 뜨더라고요. 판매자가 가영 씨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고 있던 겁니다. 아하. 이 사람 피해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계좌를 모아둔 거예요. 다 이름 똑같잖아요. 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도 여러 개였습니다. 똑같네요. 이름이 정유라인데 80개가 넘어요. 수십 개의 가짜 신분, 그리고 이름마다 개설된 수십 개의 가상 계좌까지 한 사람의 소행일 수 있을까? 중고거래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전화를 통화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남자랑 통화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느낀 거죠. 저기구나. 수십 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고 그 신분으로 또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해 동시다발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하루 전 태블릿 PC를 구매하다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단 생일이겠다 해서 통장번호 보내주시더라고요. 실시간 후에 통장번호를 쳐보니까 통장번호가 없는 걸로 뜨더라고요.
이야. 거래 사기를 알아채고 환불을 요청한 지은 씨. 하지만 사기범은 보란 듯이 메신저 이름만 바꿨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기를 또 치려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기범의 당당함이 황당했다는 지은 씨. 게다가 저한테 그 아직 니은 부모님 어허. 욕까지 하면서 욕도 하고. 아니 왜 욕을? 번호가 아예 없는 번호냐 택배를 보내긴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하면서 마약 보냈어요. 그러면서 광수대에서 수갑 채우러 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아, 이 선을 넘는데요. 지은 씨를 조롱까지 했다는 사기범. 적지 않은 돈을 사기당했다는 허탈함도 잠시. 지은 씨는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택배를 받을 때 집 주소를 보내잖아요. 제 아. 집 주소를 보고 해코지라도 할까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사기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상민 씨. 판매자가 먼저 자신의 신분증까지 보내주며 안심시켰다는데요. 택배 이제 송장을 보여주면 제가 돈을 붙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송장을 보내줬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요즘 택배 송장에는 QR코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어요. 아, 네, 편의점 택배의 경우 송장에 바코드 역할을 하는 QR코드가 있다고. 예. 네. 판매자로부터 어설프게 조작된 송장을 받고 사기를 확신했답니다. 그런데 상민 씨가 거래를 중단하자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사기범. 어허. 1시간 뒤 상민 씨 집으로 주문한 적 없는 치킨 20마리가 배달됐다는데요. 아하. 실제로 20마리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치킨집 사장님한테도 전화가 와서 신분증 보내드렸어요. 문자로. 주문을 받았던 치킨 가게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 아하. 치킨 가게 역시 사기범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전화로 직접 주문했다는데요. 빌라요, 빌라. 10마리랑 10마리요. 순살이요, 순살. 목소리가 좀 애띠인데요. 20마리의 치킨을 반송받은 뒤 주문을 한 당사자인 사기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렇죠. 아, 참.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장님. 상민 씨에게 전달받은 사기범 신분증도 넘겼답니다. 그런데 아하. 중고거래 사기범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신분증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보복까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파렴치하네요. 예. 신분증의 진짜 주인은 어쩌다가 사기범에게 명의가 도용된 걸까? 신분증의 주소에 사는 사람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 그 일하는 분이 사시나요? 처음 오시는 분이신 거죠? 위조된 신분증부터 명의 도용된 신분증까지 사기범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들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한 여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증권 홍보 주식 홍보용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하루 대화해주면 얼마나 준다 해가지고 내가 돈 너무 급하니까 아이디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아무 생각 없이 넘겨보내고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SNS에서 돈을 주고 계좌를 빌려가는 구매자가 있었는데요. 아유. 당시 식비마저 없었던 예림 씨가 자신의 계좌와 개인정보를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증권 홍보용으로만 사용한다던 계좌에 수십만 원의 돈이 4차례 입금됐다는데요. 입금된 돈들 전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출금됐다고 합니다. 아유. 이정기라고 이름 검색해봤는데 그분 유명하다고 요즘 명의도용이 많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수소문 끝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예림 씨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명의를 도용할 수 있었던 거군요.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이 후회된다는 예림 씨. 제가 너무 죄송해요. 자책감이 엄청 심해요.
제가 안 넘겼더라면 그렇게 피해를 안 받았을 텐데 제가 돈이 급하다고 죄송하다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유령 같은 범죄 집단.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며칠 전 같은 이들에게 카메라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세영 씨.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많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이 했어가지고 내가 당하니까 이게 작정하고 속이면은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구조라는 거를 알게 됐죠. 이후 중고거래 사기범들을 구분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찾아봤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알면은 카톡으로 신고가 되잖아요. 또 이제 거의 다 카톡이랑 카페이랑 실명으로 연동이 되니까 그 사람 번호를 카페이 보내기 해서 보니까 예금자 명이랑 그 카톡 이름이랑 달라가지고 이거 사기구나 해서 그때는 한번 피했거든요. 다행이네요. 판매 글만 보고도 정상적인 매물인지 사기 매물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세영 씨. 이렇게 남의 사진 도용해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봐봐요. 이거 보면은 딱 이거네. 이때 올라온 거죠. 10달 전에. 그치, 얘도 있죠. 얘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 글도 도용해서 올리는군요. 네, 촬영하는 동안에도 판매자와 계좌만 바뀐 판매 도용글이 계속 올라왔다고 아이고. 해요. 참. 이 외에도 판매글에 전화번호만 따로 첨부된 경우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화번호 검색을 막은 사기범일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사기 매물에 연락하다 보면 유령 같은 그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사기범들에게 본격적인 접촉을 시도하려던 찰나 한 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의 이름이 또 바뀌었다는 건데요. SNS상의 이름을 구현진에서 이정귀로 바꾼 사기범. 명의도용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간 사람과 같은 이름입니다. 야, 이제 이정기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사기치고 있겠네요. 제작진도 중고거래 사기가 의심되는 판매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뭐죠? 연락이 온 판매자도 이정귀였습니다. 네. 이정규예요. 곧바로 직거래를 요청해봤지만 판매자는 거절 후 연락 두절됐습니다. 전혀 다른 품목을 판매하는 두 판매자에게 제작진 2명이 동시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때가 커가지고 불안해서 계좌 인증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네네. 지금 불러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그 문자 주셨길래 전화드렸어요. 그 서툴국 판매자 분이신 거예요? 네네. 계좌랑 성함이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두 사람은 분명 전혀 다른 목소리인데요. 두 판매자가 같은 이름과 같은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옵니다. 이야. 또다시 사기가 의심되는 판매글을 발견하고 연락해봤는데요. 판매자는 광주광역시에서 저녁 8시에 직거래가 되니 오후 6시 이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 SNS 실명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포폰 사용이 의심되는데요. 아하. 직거래를 약속한 장소로 가봤습니다. 아이고, 광주까지 내려갔네요.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한 제작진. 6시 이후 연락을 달라고 한 판매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봅니다만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핸드폰 꺼져 있는데? 약속된 8시 이후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수죠. 예. 수많은 피해자들만 존재하고 사기범들의 실체는 찾을 수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기꾼이 그냥 받은 돈을 지가 써버리거나 현금화를 하지 못하게 코인 같은 걸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버리면은 이거는 경찰 쪽에서도 어떻게 환수를 못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도 어떻게 못하고 니네가 민사로 알아서 해라 라는 게 경찰 측 입장이긴 해요. 경찰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피해자들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사기 관련된 팀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요즘에 피싱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큰 사건들을 주로 하다 보니 말씀하신 인터넷 물품 관련된 사기 사건들은 별로 신고를 안 하거든요. 일선 경찰서
스킴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구매자들이 조심하는 게 최선인 현실. 그래서 중고거래 카페에 상주하며 사기범들을 찾아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명 자경단으로 불리는 사람들. 이들이 발견한 사기범 특징이 있는데요. 뭘까요? 걔네들은 수십 개의 그 대포 통장 다 갖고 있어요. 비대면 그 무한 접근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수십 개를 이제 개설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실제로 사기범들의 대다수가 비대면 통장 계좌를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구매자분들이 그 실물을 갖고 있는지 포스트잇에 번호를 적어서 같이 붙여서 실물하고 같이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는데 걔네들 포토샵으로 다 조작을 해버리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합성 조작이 힘든 영상 통화를 통해서 실물 인증을 받으시는 방법이 그나마 안전해요. 사기범을 피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하지만 피해자들도 조심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거르고 걸렀다 생각을 했어요. 또 솔직히 이제 한동안은 못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를 속이는 데엔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범죄의 꼬리는 반드시 잡히고 말 것입니다.